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 만났을 땐 그냥 평범해 보였는데 몇 마디 나누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 말은 또박또박합니다.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이상하게 가볍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외모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말투가 인상을 만듭니다. 조금 빠르게 말하고 단어를 화려하게 쓰면 괜히 더 똑똑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굴은 세월을 따라 변하고 목소리는 점점 힘이 빠집니다. 화려한 언변도 오래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 대신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수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지. 이 세 가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그냥 철없어 보이던 것이 나이가 들면 미숙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던 사고가 점점 얕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능은 무엇일까요? 시험 점수일까요? 암기력일까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아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지능을 다른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느냐, 자기 생각을 얼마나 점검하느냐, 틀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태도가 그 사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특히 한 가지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외모와도 상관없고 말을 잘하느냐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 가지가 반복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얕아 보일까? 오늘은 나이 들수록 지능이 낮아 보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얼굴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3위. 극단적인 흑백 사고.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100% 틀렸어. 저 사람은 완전히 잘못됐어. 요즘 세상은 다 문제야. 말은 시원합니다. 듣는 사람도 잠시 속이 뚫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단번에 정리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사고는 멈춥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사정이 있고 결정에는 맥락이 있고 결과에는 여러 겹이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맞다 아니면 틀리다, 선이다 아니면 악이다,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생각은 편해지지만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흑백 사고는 이해가 아니라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입장도 상상해야 하고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정은 빠릅니다. 그리고 빠른 판단은 겉으로 보기엔 확신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단정이 더 굳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의 단정은 미숙함으로 보이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의 단정은 고집으로 읽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다 알아.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듣지 않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확신이 없어서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 이 한 문장이 사람을 훨씬 깊어 보이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 중에 누군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설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반박하려고 합니까? 설명은 이해를 전제로 하지만 반박은 승부를 전제로 합니다. 흑백 사고는 결국
대화를 토론이 아닌 경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경쟁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니라 답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단순하게 나누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복잡함을 견디는 힘이 진짜 사고의 깊이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절대, 항상,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진 않습니까? 그 단어들이 늘어날수록 사고의 폭은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지능이 낮아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2위.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는 태도. 혹시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내가 살아본 세월이 몇 년인데. 요즘 것들은 다 별로야. 이 말 속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도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배움의 문이 닫힙니다. 경험은 분명 자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실패와 성공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 정답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은 몇 년 단위로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세대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변화 앞에서 난 관심 없어. 굳이 배울 필요 없어. 이 반응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이미 멈췄구나. 지능은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업데이트되는 능력입니다. 휴대전화는 업데이트를 멈추면 점점 느려지고 오류가 늘어납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는 태도는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낡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처음 배우거나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앱을 써봤습니까? 다른 세대의 생각을 들어봤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대화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태도가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틀릴 기회도 없습니다. 틀리지 않으니 고치지도 않습니다. 고치지 않으니 성장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예전엔 맞았던 방식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더라? 한번 알려줘. 이 한 문장이 그 사람을 훨씬 깊어 보이게 만듭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나이 들수록 지능이 낮아 보이게 만드는 두 번째 결정적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실수해도 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도 얕아 보일까요? 그 차이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1위.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는 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상황이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운이 없었다고 느낍니까?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판단합니까? 물론 환경은 영향을 줍니다. 운도 존재합니다. 타인의 선택이 내 삶에 파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같은 방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원인이 항상 밖에 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을 보지 않는구나. 책임을 진다는 건 자기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깎아내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 하나 원인을 안쪽에서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능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정보를 많이 안다고 깊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깊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번 선택에서 내가 놓친 건 뭐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느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이 한 문장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밖에 있는 원인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도 타인도 시대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같은 실수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사람을 얕아 보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건 이것입니다. 실수한 사람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이 한마디가 신뢰를 만듭니다. 반대로 성과는 좋았지만 문제마다 변명이 따라붙는 사람은 점점 신뢰를 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결과보다 태도를 봅니다. 성공보다 더 오래 남는 건 실패 이후의 반응입니다. 혹시 요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을 늘 밖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지점이 바로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방향을 안쪽으로 한 번만 돌려도 사람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지능이 낮아 보이는 특징 1위는 지식 부족이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몫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사고를 멈춰 보이게 만듭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흑백으로 단정하는 사고, 새로운 것을 닫아버리는 태도,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습관.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처럼 보이고 경험에서 나온 확신처럼 들리고 억울함의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 패턴을 기억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말하는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언급하는지. 그 반복이 쌓이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깊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계속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도 모르게 무조건이라는 말을 쉽게 쓰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걸 배우기 전에 굳이? 라는 말부터 나오지 않는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이유를 밖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멈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깊어 보이지 않습니다. 점검하기 때문에 깊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능은 숫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태도로 드러납니다. 모든 걸 아는 사람보다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이 더 단단해 보이고 실수를 숨기는 사람보다 인정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로 경계해야 할 것은 지능이 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얕아 보이지 않습니다. 깊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지니까요.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